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페이지 22, 23쪽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전자쌍 반발 이론 배웠죠?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전자쌍이 반발하는 이론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전자쌍이라는 거는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이다. 그런데 요 전자쌍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공유 전자쌍도 있고요. 중심 원자에는. 그리고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싶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전자쌍이 배치될 때 그거를 보고 분자의 구조가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결합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구조가 입체인지 평면인지를 이제 출제를 한다고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요거를 알아야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 분자의 성질 중에 이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자,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입체수가 3인 것까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체수는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자, 입체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결합한 원자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결합한 원자수라는 거는 중심 원자에 몇 개가 원자가 결합했는지, 그리고 혹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도 더하라고 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조 2, 3까지는 했고, 오늘은 이제 4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두 가지 구조 1과 구조 2를 한번 볼 테니까,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입체수가 4인 분자는 어떤 구조로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조 1은 이런 구조입니다. 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자가,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4개라고 칩시다. 가장 쉽게 지금 얘는 지금 중심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어쨌든 입체수가 4인데 지금 이 구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결합각은 90도입니다. 각자 다 똑같이 90도고요. 얘는 평면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가 과연 이런 구조를 띌 것인가?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자, 얘가 중심 원자가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평면이지만 사실 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얘는 결합각이 109.5도다. 자, 여러분 109.5도를 곱하기 4를 해보세요. 이 각. 그러면 얘가 360도보다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평면이 아니라는 거거든. 평면이 아니고 입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무슨 구조냐 하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정사면체라고 배웠어요. 정사면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면이 4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면체의 가장 중심에 중심 원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꼭지점이 4개잖아요. 여기에 이제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입체수가 4인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예요. 사실 답은 2번이거든요. 자, 왜 그런지 사실 선생님 영상을 멈춰놓고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은데, 저는 이제 영상이니까 그냥 바로 하자면, 포인트는 이 마이너스 전하는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싶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여기는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인데, 얘네들은 90도로 밖에 떨어져 있지 못하는데, 얘가 if 평면 구조라면. 근데 얘가 정사면체 구조이고 얘네들이 입체라면 얘는 109.5도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직접 실험을 해보면 이 입체수가 4인 구조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입체수가 4일 때는, 자, 얘의 구조의 명칭은, 구조의 이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정사면체 구조다. 그리고 얘의 결합각은 109.5도다. 그리고 얘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입체수가 4인 거를 몇 가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제가 요거는 좀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입체수가 4인 경우를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3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CF4입니다. 두 번째는요, NF3고요. 세 번째는 OF2예요. 자, 일단은 뭐든지 포인트는 얘네들 구조 파악하려면 일단 구조식부터 그려야 되잖아요. 구조식 그리고 중심 원자 찾고, 그리고 이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구조를 예측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입체수, 먼저 구조식을 먼저 그리면, 자, CF4는 F. 자, 여러분, 저는 이제 F는 가지에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 이 F의 비공유 전자쌍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그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이기 때문에 저는 F에는 일부러 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술형에 나중에 구조식을 적으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이때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입체수 4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중심 원자에서 자, F 요렇게 해서 입체수가 4가 됐고요. 자, 일단은 NF3도 한번 볼게요. 자, NF3는 자, N이 8이 3개고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입체수를 파악하면, 자, 원자수는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수는 3개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입체수가 3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입체수가 4고요. 자, 하나 더 하면, 자, OF2 한번 봅시다. 자, OF2를 보면 얘도 이렇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에 지금 원자는 2개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얘네들은 모두 입체수가 4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 3가지 분자는 입체수는 같습니다. 입체수는 같아요. 하지만 얘네들의 구조의 이름, 자, 이런 건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데 이 구조의 이름이랑 얘네들의 각각의 분자의 결합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왜 다를까? 자, 요거를 알려면 다시 잠시만요.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이유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무언가를 외울 때 이유가 중요하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이 이론은요, 전자쌍 반발 원리잖아, 얘들아. 자, 전자쌍 반발 원리. 자, 뭐 반발 이론이었나? 그런데 이 전자쌍은 사실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공유 전자쌍이고요. 두 번째는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자, 얘네들이, 자, 우리가 어쨌든 전자쌍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러려면 이제 공간에서 얘들이 어떻게 공간을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얘네들이 공간을 차지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공유 전자쌍은 되게 공간을 비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짧게 차지합니다. 이 그림을 좀 그리자면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날씬하게 보통 나타내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훨씬 더 공간을 이렇게 크게 차지하거든요. 자, 왜 공간을 비공유 전자쌍이 많이 차지하는가? 자, 여러분,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유 전자쌍은 요런 거예요. 뭐, 제일 쉬운 거 HH 되어 있으면, 여기 H2, 요런 게 공유 전자쌍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 전자쌍은 여기 있는 수소도 있고, 여기 있는 수소도 있고, 그러니까 2개의 원자핵에 다 인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자핵도
잡고 있고, 자, 얘를 원자핵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울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원자핵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여기 전자쌍이 있는데 두 개의 원자핵이 반대편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차지가 적어요. 자, 그에 반해 비공유 전자쌍은 여러분들 뭐 NF3 보시면, 자, 얘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비공유 전자쌍은 N에는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자핵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원자핵에는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원자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만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특히 비공유 전자쌍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요, 일단은 포인트는 이 비공유 전자쌍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공간을 차지해요. 근데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 분자에, 자, 시험에 분자의 결합각이 어떤지가 나오거든요. 분자의 결합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외우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분자의 구조 이름을 정할 때, 이 구조의 명칭을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비공유 전자쌍은 굳이 보지 않고 그냥 구조를 정하면 됩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귀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뒤에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보이지는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간은 차지한다는 거예요. 공간은 차지한다. 즉, 이 비공유 전자쌍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합각에는 영향을 주지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구조를 얘기할 때, 얘가 뭐 삼연체야, 삼각뿔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해놓고 정말로 어떤 식으로 구조를 정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 CH4부터 해볼게요. 자, CH4는 아까도 했고 가장 간단한 건데요. 자, 얘는 일단 구조식을 이렇게 나타내면, 자, C에 원자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그래서 여긴 다 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의 입체수는 4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체수가 4라는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아하, 이 친구는 정사면체 구조구나. 그리고 얘의 결합각은 109.5도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합각이 109.5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결합각은 누가 누구보다 크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만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정사면체 구조를 직접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정사면체 구조를 두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얘를 진짜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그리면 가운데에는 C가 있고요. 양꼭지점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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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있고, 이렇게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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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이 있으면 요 각도가 109.5도라는 거예요. 또는 보통 간편하게요, 이렇게 약간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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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사실은 평면에 그렸지만 얘는 2D가 아니고 3D라는 거예요. 왜냐면 109.5도를 다 더하면 얘네들은 360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자 NH3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NH3예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무조건 구조식을 그리세요. 자, N은 8이 3개고,
그리고 N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수는 4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일단은 입체수가 4고 이 비공유 전자쌍도 공간을 차지하기는 해요. 그래서 먼저 정사면체를 먼저 그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의 이름이 정사면체는 아니에요. 자, 일단 정사면체 구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요, 정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F까지 됐습니다. 얘는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에요. 날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결합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전자쌍이 반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는 두 가지의 전자쌍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어떻다? 공간을 더 크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출제는 뭐가 되냐 하면 결합각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와요. 아까 전에 CF4는 결합각이 109.5도였는데 얘는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얘는 109.5도보다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요거를 좀 수식화를 시키면 2.5도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는 왜 그래요? 요거는 좀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07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자, NF3는 지금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었죠. 한 개 있었죠. 자, 요럴 때는 2.5를 빼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합각은 107도가 돼요. 자, 그런데 얘의 구조의 이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의 구조의 이름은, 자, 선생님이 구조 이름 얘기할 때는 절대로 비공유 전자쌍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신경 쓰지 말고 NF3만 그리면 NF3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각도는 109.5도가 아니고 107도고요. 당연히 얘는 입체일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만나면 선생님이 구조 모형이 다 있거든요. 직접 한번 보여줄 겁니다. 한번 눈으로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는가? 자, 일단 포인트 이런 건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는데 절대 이건 정사면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여러분 제가 보여줄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커피가 아니고 녹차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삼각 티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삼각 티백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사면체 구조랑 똑같은데요. 자, 정사면체 구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요거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얘를 우리가 삼각뿔 구조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제가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자, CF4랑 NF3입니다. 자, CF4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얘가,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얘는, 자, 모양으로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얘는 정사면체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C가 들어있고 요렇게 F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조를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정사면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109.5도. 그리고 당연히 입체겠죠. 자, 그런데 NF3는 색깔 좀 바꿀까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선생님 구조 얘기할 때는 얘는 보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얘를 일단 한 번 더 그리면,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자, 요렇게 보면 우리가 구조를 볼 때는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요것만은 정사면체 구조라고 안 해요. 우리가 요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요. 이 중심에, 정사면체 중심에 n이 있는 게 아니고 요 꼭대기 n이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f, f, f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T백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삼각 T백. 그래서 우리가 NF3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얘의 구조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얘는 삼각뿔 구조라고 적고, 이때 얘의 각도는 109.5도에서 2.5를 뺀 몇 도다? 107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솔직히 시험에 정확한 각도는 안 나와요. 만약에 출제자가 결합각을 물어보고 싶다면 결합각의 비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CF4랑 NF3, 당연히 누가 더 결합각이 크다? CF4가 크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OF2 한번 봅시다. 자, OF2 여러분 필기 하셔야 돼요. 지금 막 자고 있고 지금 제대로 안 듣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가면 다음 시간에 만나면 이거 안 합니다. 딴 거 할 거니까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힘들면 1.5배속으로 듣든지, 아니면 정 이거 듣기 싫으면 인강이라도 듣든지, 결론은 뭐라도 하세요. 자, OF2입니다. 구조식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산소는 8 2개, FF. 자, 비공유 전자쌍 2쌍 찍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입체수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에요. 자, 입체수가 4다. 자, 그럼 일단은 기본은 정사면체 구조로 출발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얘 이름은요, 이 구조의 명칭은 아까 전에도 봤죠. 절대로 얘는 정사면체 구조 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립시다. 자, O가 있고, 쓰면 여기 FF 그리고, 그럼 나머지 두 군데가 뭘까요? 예,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NF3와 달리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발력을 한번 봐봐. 그럼 반발력이 세 가지가 달라진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와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당연히 누가 제일 크겠어? BB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크겠죠.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나 있으니까 이 결합각은 아까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아지나? 109.5도에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을 때마다 그냥 2.5를 빼면 됩니다.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그냥 외우는 게 시험 치기 편해요. 그러면 얘는 104.5도가 된다. 자, 그리고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조를 볼 때는, 자, 니 뒤에 귀신 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은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공간만 차지해.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구조할 때는 넣지 마. 여러분들이 구조를 할 때 넣을 거는 요것만 넣는 거야. 잠시만, 형광펜으로 요렇게만 넣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러면 요 구조만 보면 어떻게 생겼나?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는 104.5도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는요, 산소, 플로린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요, 얘는 평면 구조예요. 입체 구조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하면 구분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 직선형 구조 배웠는데, 직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입체수 4까지 다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특이한 분자 구조를 할 건데, 자, 오늘 수업했는 거 우리 그 구글 클래스룸 있죠. 거기다가 반드시 몇 반 이름 요렇게 출석 완료라고 댓글을 달아야,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결과 처리예요. 꼭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본인이 필기했는 거를 인증 자료를 선생님이 과제방을 만들 건데 이 과제방에 올리면 선생님이 요거는 꼭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올리면 간단하게라도 A4 한 장이라도 적어서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과학실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25분 됐죠? 제가 오늘 25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끝.